8월 31일까지야. 우리는 9월 2일이겠죠? 2주 남았습니다. 교과서를 어디까지 푸느냐? 오늘 우리 배운 데까지. 우리 월태 범위까지야.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 전까지. 알겠죠? 교과서에 그 중단하고 대답은 있잖아요. 그것만 하면 돼. 내 생각엔 마음 먹으면 하루 만에 풀 수도 있어요. 근데 미리 풀어봐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 시험 대비 때는 모르는 것만 풀 거 아니야. 아니면 좀 더 어려운 걸 풀 거 아니야. 시험 대비 돼가지고 교과서를 이제 수업 전에 풀고 있다는 건 좀 약간 아닌 것 같아요. 너는 혼자서 풀 수 있게끔 다 풀어보고 모르는 것만 갖고 와서 시험이 딱 시작하면 모르는 거 다 해결받고 집에 와서 오답 있는 거 다시 또 나중에 한 번 더 풀어보고 이걸 한 3번 정도 해야 돼요. 기본적인 교과서요. 그리고 뭐 프린터 학교로 있으면 프린터 풀어야 되고 경북고 프린터는 있죠? 그걸 받았죠? 수업 시간에 풀어가지고 좀 미리 좀 주지 않나요? 수원 때는 그렇게 했잖아요. 수능 때는 그런데 선생님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맞나? 잘 바뀐 건가? 좀 막 노약교생님 너무 부지런하시잖아요. 최근 모의고사 다 집어넣던데 그건 학교생님 지금 다 해야 되거든요. 수작으로. 근데 아직 답은 없어요. 학교생님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면 애들이 싫어하더라고요. 할 게 많으시니까요. 열심히 안 하신다고요? 아니 경북고는 선생님들이 열정이 넘치더라고요. 맞나? 어려움 하나. 좋아요. 일단 어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입시에 대한 교육을 많이 했다 보니까요. 오늘은 확통을 얘기를 안 해봅시다. 책 펴주세요. 어제 선생님이 어디까지 했는지 볼까요? 맞아요. 그럼 155쪽까지 했잖아. 아 이거 할 차례인가? 좋아요. 여기서부터 합시다. 너희 조건부 확률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까? 진도 나오는 거야? 일이요? 아니 원래 우리 나갈 진도입니다. 근데 아빠는 안 했어. 내가 왜 안 했는 줄 아냐? 학생들한테 아주 뭐라고 했습니다. 공부 안 한다고. 뭐라 한 것보다는 확정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1시간 동안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안 풀고 말이에요. 또 1시간 동안 얘기하라고 또? 지금 풀고 왔잖아. 근데 방법이 있어요 당연히. 쌤이 너한테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판단력이요. 근데 그 판단력에 대한 이야기를 1시간 동안 했다고요. 가슴이 와닿게요. 그래 맞아. 그래서 일단은 문제 풀어보면서 우리가 경험을 좀 쌓아보자고요. 그래 뭐 혼냈다기보다는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겁니다. 조언을 해줬습니다. 너무 공부하기 싫으면 혼낸 게 아니라고 알죠? 아 이게 내 길이 아니다 싶으면 선생님이 켰어요. 너 하고 싶은 거를 찾아보라고요. 찾아보라고. 그때 어떤 학생이 묻더라고요. 선생님은 뭐 하고 싶었어요? 선생님은 고등학생이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물어보더라고요. 너희 나이로 돌아가면 뭘 하고 싶네 나한테요. 내가 5가지 내겠습니다. 첫 번째, 고등 래퍼 나가서 나는 래퍼가 되고 싶다 라고 했어요. 랩 좋아요? 쌤이 제일 좋아하는 래퍼 그 랩의 전설 있잖아요. 랩의 전설 이름 뭐죠? 랩의 전설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요. 투팍 랩의 전설이니까요. 투팍 몰라요?
근데 랩을 좋아한다면 아마 알지 않을까 싶은데 너희 랩을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뭐야? 들어봤죠? 워낙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미국 사람이요. 서부의 갱스터였죠. 갱스터. 동부에 누구 있어? 동부에 누구야? 동부야. 비기. 이 둘이가 쌍벽이었죠. 쌍벽. 1970년대. 그때 한창 활동했다. 여기 태어나기 전이죠. 그러고는 이 1990년도인가 그때 둘 다 죽었습니다. 얘들의 패거리들이 얘를 죽였습니다. 총 쐈습니다. 싸운 거지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디스하면서. 얘가 마지막 공연이 얘를 디스할 때였거든요. 그때 디스 끝나고 공연 내려오고 집에 가는 길에 얘들이 얘를 쏴 죽였습니다. 응?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얘가 죽고 얼마 뒤에 야들의 패거리들이 얘를 죽였습니다. 둘 다 죽었어요. 좀 씁쓸하게. 근데 원래 좀 미국의 이, 흑인 래퍼들 갱스터 출신이 많아요. 갱스터가 뭐예요? 길거리에서 총 쏘고 다니면서 약 팔고 폭력하고. 근데 약간 뭐랄까 얘는 그걸 이제 랩으로 승화했던 거죠. 랩. 사회의 불만에 대해서 노래로 막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흑인들을 많이 무시할 때였으니까요. 오케이? 빈민가에서 살다가 랩의 전설이 됐죠. 소울 장난 아니죠. 투팍. 얘보다 얘가 더 유명하죠. 왜냐면 얘가 인기 많을 때 얘가 얘를 어떻게 보면 이용했다고 해야 되나? 그랬으니까. 투팍이 감옥소도 많이 갔습니다. 투팍은 감옥소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요. 총도 몇 번 맞았는데 마지막에 죽은 거지 그 전에 안 죽었어요. 총 몇 번 맞았대요. 총 많이 맞았다면은 감옥소에서도 노래 썼습니다. 노래 썼어요. 랩 썼어요. 그때 썼던 노래 쌤은 아직도 좋아합니다. 마마라는 노래. 엄마를 위해서 썼습니다. 네. 엄마를 위한 랩을 썼다고요. 미안하다는 그런 가사입니다. 정확한 제목은 마마가 아니고 한번 뒤에 더 붙는데 그까지 다 못 읽겠어요. 마음도 래퍼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요. 옛날 생임 시대 때는 래퍼가 그런 없었거든요. 뭐 랩 대회하고요. 생각도 못했지 그때.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야. 또 하나는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유튜버라. 지금도 선생님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뭐 수업 관련해서요. 구독자는 적습니다. 한 2,000명이요. 너희가 눌러줬더라고요. 100명이요. 그래가지고 그거 외에 그냥 그런 거 말고 전문적인 유튜버가 되고 싶다. 막 이렇게 구독자 막 10만 명 이상. 구독자가 10만 명 넘어가면 30억을 받거든요. 네. 유명 유튜버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만나서 이런 건 아니고. 근데 구독자 10만 명이 아니라 이 10만 명들이 막 활동을 하고 광고 효과도 막 받아주고 이렇게 할 때 30억을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럼 100만 유튜버들은 더 하겠죠. 엄청 부자들입니다. 철구 알죠? 아프리카 BJ 1등이야. 지금은 좀 쇠퇴했지만 더 어마어마하게 벌었다고요. 근데 다 흥청망청 뭐 이렇게 사고치고 많이 했죠. 35, 10만 구독자가 되면 첫 번 딱 됐을 때 준다고 하더라고요. 딱 터뜨렸습니다. 계속 주는 건 아니고 한번 딱 터뜨렸어요. 그거
그리고 뭐 터진다고 하더라도 한번 딱 터질 때가 있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광고비 많이 받고 그 다음부터 유지하고 있겠지. 계속 받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한번 딱 터뜨릴 때 넘어가는 순간 30억. 그럼 100만 되면 또 플러스 또 뭐 이렇게 뭐 받는 게 있겠죠. 인센티브가. 그러면 진짜 30억 받았다고 생각해봐. 막 돈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막 앞에 나서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연예인처럼. 그 연예인들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 맞죠? 예전에 연예인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기업 연봉이 1년에 4천만 원이에요. 삼성전자한테 가면 첫 초봉이 말이야. 계속 4천만 원 아니겠지. 점점 높아지겠지만 그럼 뭐 한 5천 잡자. 5천만 원을 10년 동안 벌으면 5억인데요. 10년 딱 뒤에 어떻게 돼요? 잘리잖아. 그러면 딱 5억 벌고 잘린단 말이야. 뒤에 뭐 퇴직금 좀 받겠지만은 이 사람들 뭐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나는 유튜버가 됐다고 하는 거야. 혹은 래퍼가 되면 저작권을 받자. 저작권은 따로 신청 안 해도 돼요. 노래만 딱 발표하면 자동으로 받습니다. 인기가 많을수록 저작권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임창정 보면 저작권 가지고 근데 소주 하는 노래 그거 팔아가지고 다 주식 샀잖아요. TV에 나와서 이번에 막 이렇게 주사받고 있잖아. 아무튼 막 하고 싶은 게 되게 많다. 꼭 공부하고 답은 아니니까. 근데 내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아까 애들 물어보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고 싶냐? 하고 싶지 않대. 그러면 공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혼낸 건 아니고 이렇게 뭔가 조언을 해줬습니다. 할 거면 제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연예인 되고 싶은 그 열정처럼. 너희 TV에 어저께 봤나요? 그저께인가? TV에 보니까 또 여성 아이돌 그룹 막 모집하는 거 이렇게 있더라고요. 오디션이요. 최종전이었어요. 근데 그런 거 안 봐. 막 아이즈원 처음에 데뷔할 때도 그러고 다 데뷔했잖아요. 알고 있어요? 권은비하고 막 이렇게 장문정하고 그때 엄청 했던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해가지고 된 거지. 아무튼 너희도 아직 하고 싶은 게 없다면 일단 공부를 해가지고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뭐 내가 이성적이 안 돼서 못 가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 알겠죠? 뭐 그게 의사일 수도 있는 거고. 문과생들이면 의사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죠. 의대가 있습니다. 문과생을 뽑는 의대가요.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순천에 있죠. 순천 향대라고요. 의대가 있어요. 거기 문과생도 뽑아요. 내신 1점대가 되면 됩니다. 순천 향대 대학교 순천 향대 의대야. 유명합니다. 의대는요. 문과 갈 수 있는 또 중에 또 있잖아. 한의대도 문과 갈 수 있잖아요. 대구 한의대 내신 1점대가 되면 될 수 있습니다. 붙을 수 있다고요. 딴 얘기 또 시작했다. 쌤이 하고 싶은 얘기 뭔지 알겠는데 판단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할 거냐. 그것도 판단력이 하나 속하는 거 아니야? 결정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하면서 판단력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렇게 확통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자기만의 주관이 중요하다는 거야. 승민이도 주관이 좀 있나요? 친구들하고 있으면 너의 의견을 잘 냅니까? 잘 내는 편이에요. 그러면 확통에서는 좀 냈으면 좋겠는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야. 자기 의견. 그런 거에 뭐 줏대 있다고 하죠. 어때요? 너의 의견을 잘 발표합니까? 뭐 수업 시간이든 친구들하고 있을 때든 짜임집 갔을 때든 뭐 먹을래? 아무거나 이런 거 말고 짜임 먹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다른 사람은 다 짬뽕 먹고 있는데 뭐 그런 판단력을 내야 합니다. 알겠죠?
찍먹할래? 부먹할래? 뭐 이런 거 있잖아. 찍먹. 아무튼 그런 능력, 자기 판단력. 민초 좋아해? 막 이런 거 있잖아. 난 민초 못 먹겠더라고요. 민트야. 민트 초코 못 먹겠어요. 근데 좋아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쵸? 아무튼 그런 판단 능력을 다 얘기하는 거야. 전부 다. 자, 시작해볼까? 그 이제 답이 됐나요? 확통 잘하는 방법. 판단력입니다. 자, 15개 제비 중에 8개의 당첨 제비가 있대. 당첨 제비가 한 개도 나오지 않을 확률이 얼마죠? 얘들아, 분모가 뭐예요? 15개 중에 아니지, 2개 뽑잖아요. 이거 분해. 한 개도 나오지 않는단 말은 제비가 8개니까 없는 7개일 거 아니에요. 7C가 되겠죠. 이거 계산하는 건 뭐 생략하고 너희가 풀 수 있겠죠. 괄호 2번. 적어도 하나는 당첨 제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체 확률에서 모두 당첨 제비가 아닌 경우를 빼는 거니까 이놈을 여기 갖고 와서 넣으면 되는 거죠. 하나. 끝. 풀어볼래요? 밑에 거. 확인요. 확인 유제를 한번 해보자, 여러분. 여기가요. 살짝 들고 확인 유제를 푸는 거지. 오늘 그 월태 이거 고민에 들어갑니다, 그죠? 답이 나오니? 야, 근데 아까 비가 그렇게 오다가 또 비 그쳤네. 천둥치더라. 가이사 나왔어요? 좋아요. 그러면 수인이 풀 때까지 딴 거 좀 밑에 거 풀어보자. 자, 괄호 2번도요. 가이드 잘 풀고 있으니까. 자, 오늘도 엄마하고 같이 왔나요? 요즘에 엄마하고 같이 안 오시나? 이것도 푸는 거. 전체에서 하나도 없는 걸 빼는 거지. 적어도 한 개의 반대말은 한 개도 없다라는 거야. 빼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빼기 확률 1에서 아니 그러니까 확률로 계산해야 되니까 1 빼기 몇 시 몇 분에 그렇죠? 흰 공 말고 검은 걸 꺼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계산하는 거죠. 답을 한번 골라보세요.
나옵니까? 오케이. 자,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7번. 이제 몇 개 안 나오는 9번까지니까요. 7번, 9번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뒤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도 좀 풀어봅시다. 아니면 앞으로 좀 돌아가서 복습도 좀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뭐 어려운 함수, 집합 이런 거 말이야. 자, 읽어볼게요. 7번 보니까 배 6개, 사과 4개가 이때 그림 보니까 나오죠. 이때 또 2개를 꺼내니까 또 뭐야? 또 10C죠. 10C2. 분모가 10C이다. 그리고 적어도 한 개가 배라고 했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전체 확률 1에서 배를 한 개도 안 뽑는 경우는 사과 중에 2개 뽑는 거니까 이게 답이 되겠죠. 1번 답면 이게 1번 답이 된다. 선생님 자꾸 계산 결과는 안 적고 있는데 괜찮아요? 두 번째는 사과가 1개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과가 1개 이상과 적어도 1개는 같은 말 아닌가? 아니다. 얘는 아니다. 1개 이상의 반대말은 맞네. 빵이 맞네. 똑같네. 맞지? 만약에 2개 이상 그러면 좀 달라지잖아요. 그치? 근데 1개 이상이면 똑같은 거야. 또 1 빼기 10C2분의 반대로 6C가 되겠죠. 요걸 계산해주면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여러분. 너희는 밑에 거 안 풀어도 되겠지, 이거는. 그죠? 이건 또 똑같지 않나? 아까 거랑. 자, 8번. 8번. 157쪽에 있는 너희 근데 문제 풀다 보면 발전 문제가 많이 어렵나? 보통요? 맞아? 그럼 이따가 이제부터는 발전 문제를 푸는 거지 뭐. 맞지? 대표형 같이 풀어보고 생각하고요. 자, 8번 읽어볼게.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6명한테 학생증을 원래는 이렇게 받아놨다가 맞지? 문제 읽어보면 6명의 학생에게 각자 학생증을 받았다가 6명 중에 다시 나눠준다고 했죠? 그때 A, B가 모두 자기의 학생증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잖아요. A, B가.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 A, B가 있고요. 나머지 4명이 있다고요. 6명이 있다고요. 근데 학생증을 뭐 다 써볼 거거든요. C, D, E, F라고 하자고요. 6명이요. 그럼 각각의 학생증을 소문자라고 쓰자면은 얘 둘이는 자기 걸 받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 다시 말해서 얘는 자기 걸 못 갖고 있는데니까 못 갖고 있어야 돼요. 나머지 4명은 뭐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자기 거를 갖고 있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좀 문제잖아요. 그럼 야의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6명을 줄 세우는 6팩토리가 분모가 되겠죠. 맞나요? 근데 A와 B가 자기 거를 못 가진대요. 너희가 이걸 꼭 여사건으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A와 B가 모두 자기 거를 돌려받지 못한다의 반대가 뭐냐고요? 적어도 한 명만? 한 명은 자기 걸 받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해됐어? 다시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보세요. 여사건으로 풀려면 빼야 되는 거고 그냥 풀어도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요. 그럼 여사건으로 푼다면으로 가정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내가 써줄게요. A가 문제에서 A, B 모두 A와 B 모두 그거 줄 한번 쳐봐. 책에 보면 노란색 돼 있죠. 자기 거를 갖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노란 색깔로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말을 우리가 여사건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야의 반대가 뭐냐고요? 일단 모두의 반대는 뭐야? 또는이잖아요. 또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A 또는 B는 자기 거를 가진다는 거야. 반대말이냐. 그럼 우리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A 또는 B가 자기 거를 가질 확률을 찾아서 빼면 된다는 말이야. 이해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고요? 적어도 한 명은 자기 거를 갖는 거죠.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나? 얘는 곧대로 차는 게 빠르지 않나요? 그냥 삥 들어가잖아. 이거 구할 때 또 다시 또 빼야 되잖아. 맞죠? 적어도니까. 맞아요? 그럼 쌤이 여사건으로 가지 말고 책에서 여사건 돼 있거든요. 굳이 곧대로 가보자 이겁니다. 둘 다 자기 거를 안 가지게 할 거라는 거야.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한테 누가 오면 돼요? A가 못 오고 B가 못 온다고 했으니까 A, B한테 올 수 있는 걸 골라볼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한테 누가 오고 B가 오고 이런 식으로. A, B끼리 바꿔도 되지 않나요? 자기끼리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얘한테 B가 오고 얘한테 누가 오고 A가 와도 되잖아요. 선생님 저번에 했던 말 기억나? 왜 우리 수영도 그려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 이거 막 따라가는 거잖아. 이렇게 A가 B를 가졌다면 B는 A를 가져도 되고 자기 거만 안 오면 된단 말이야. B가 여기 왔으면 절대 B 못 올 거 아니야. 그럼 A가 와도 되고 C가 와도 되고 D가 와도 되고 E가 와도 되고 F가 와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찾는 게 직접 찾는 거야. 이해돼? 가위가 약간 잠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직접 구하는 거야. 근데 여사건을 하려면 아까처럼 다르게 해도 된다고요. 다르게 해도 돼요. 계속 해볼까? 자, 그럼 얘한테 오줌 누가 있어요? B와 A를 제외하고 누가 남았냐? C, D, E, F 남았는 거 아니에요? 얘들은 자기 껴도 되고 안 와도 되잖아요. 제 말은 그냥 4팩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굳이 다 안 쳐도 되겠네요? 경만 나누고 있는 거야. 그럼 얘한테 C가 왔다면 남은 게 누구 남았지? 얘들 B, C를 제외하고 뭐가 남았어요? A, D, E, F잖아요. 다 4팩, 4팩, 4팩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돼요? 얘들은 관계 없다니까. 얘들은 얘만 중요한 거야. 문제에서 A, B가 자기 거 안 한다고 했으니까. 남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상관없잖아. 문제 읽어보면요. 이게 판단이야 얘들아. 판단? 판단? 선생님 지금 판단이잖아. 판단. 그러니까 A, B는 자기 걸 못 가지지만 나머지는 아무 관계 없다. 문제 읽어보니까. 그럼 나머지 관계 없단 말은 4명을 4개의 학생증을 마음대로 나눠줄 수 있으니까 4팩토리 라고 얘기한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 굳이 다 안 찾아도 되겠죠? 어떻게 하면 돼? 하나, 둘, 셋, 넷, 5번 나오니까 곱하기 5를 하면 된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하는 거야? A한테 B가 왔을 때 상황인 거야. 그럼 두 번째는 A한테 누가 왔다면? C가 왔다면. 가희가 너무 힘들어 보여가지고 내가 자꾸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별로 풀고 싶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럼 이제 지금도 이제 했으니까요. 자, 이번에 A한테 누가 온다고? C가 온다고요. 아까는 끝났으니까 한 개 구해놨어요. 자, 얘들아 A한테 C가 왔어. 그러면 B한테 올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게 봐. A 올 수 있죠? B만 오면 된단 말이야.
그럼 C는 왔으니까 D 올 수 있죠? E 올 수 있죠? F 올 수 있죠? 얘는 5가지밖에 없네요. 4개밖에 없네요. 남아있는 놈들은 또 마음대로 와든데 있습니다. 내 말 이해돼? 여러분 내 말 이해됩니까? 자, 다 끝났죠? C가 왔다면 4팩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4가지 상황이 온다. 또 A 자리에 그러면 C가 아니라 D가 왔을 때와 E가 왔을 때와 F도 같겠죠? 다 같겠죠? 그 판단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한 방에 어떻게 하는 거야? 곱하기 4를 한 번 더 할 수 있다. C, D, E, F가 왔을 때 말이야. A한테. 그럼 정답은 6팩분의 이 둘이 더하면 됩니다. 4팩 곱하기 5 플러스 4팩 곱하기 16 이됩니까 여러분? 해설자는 다르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약분하잖아. 4팩 약분하면 여기 6 곱하기 5가 남잖아요. 그럼 답은 30분의 21이 되고 약분하면 10분의 7 되겠죠. 10분의 7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되냐고요? 여사건을 안 풀었다고요? 근데 여사건을 왜 안 푸는지 여기가 생각해. 아까 쌤처럼 하려고 하다가 왜 안 했지? 2번 거꾸로 생각하기가 생각하기가 좀 약간 귀찮았던 거야. 그러니까 시기 짧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닌 것 같아 쌤 생각에는. 생각하기 편한 거. 아까 얘기했잖아. 판단하기 편한 거. 이해했나? 너희도 한번 이 풀이대로 한번 해볼래요? 밑에 있는 306번이야. 해봅시다. 아니 여사건을 해도 돼요. 상관없는데 연습은 해보자. 아까 우리 발전 문제 풀고 싶다 했는데 선생님이 306번 먼저 풀고 해보자고요. 306번. 얘는 여사건이 빠르겠다, 그죠? 적어도 한 개 일치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모두 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빼면 되겠네, 그죠? 확률 1에서. 잘 떼고 있습니까? 가이드요? 좋아. 그럼 선생님 설명 중에서 얘기해요. 봐봐. 내가 아까 여사건 안 했잖아요. 그럼 아까 거 다시 설명해 주면 A와 B가 모두 자기 걸 안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어떻게 했지? 지금 것부터 보면 A한테 C가 왔다면 하는 거. A 밑에는 A가 오는 거예요. A 밑에 A가 모른다. 자기 B 모른다. 근데 B도 자기가 들어가면 안 되죠. A 모른다. 선생님이 A한테 C가 오면 B한테도 B가 안 왔잖아요. 뒤에 건 상관없어. 뒤에 내놓으면 그 말이 없잖아요. 아무 말 없죠? 그럼 쟤는 상관없으니까 나만은 4개 삽입할 거예요. 삽입 두 개가 C, D, E, F. 어디? 아니 A한테 C, D, E, F한테 A가 와도 되지. B가 와도 돼. A, B만 신경 쓰는 거야. A, B만 신경 쓴다. 아까 그게 우리의 판단이었어요. 제 말 중에 자기한테 무슨 얘기야? 그 판단 말이야. 응? 잠시만.
학생 중에 원래 자기가 있다고 그래요. 녀석이 다 있다고. 녀석이 다 냈다는 거예요. 여섯 명, 이 학생 중 낸 거야. 응? 학교에 제출한 거야. 그럼 다시 나와주고 있는 거야, 학교에서. 다시 내다가 자기 학생 갖고 와래 하고 줬다고요. 근데 얘는 자기 못 받는 거야. 또 못 받고 자기가. 그럼 CDF는 아무 말이 없으니까. 자기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걸 판단했다고요? 그럼 얘들이만 신경 쓰면 되겠지. 얘한테 A가 못 오니까 누가 와요? 올 수 있어요? B가 올 수도 있고 다 올 수 있죠. C, D, E, F 맞죠? 그럼 B가 왔다면 하고 생각했던 거야. B가 왔다면 이거 잠깐 지운 거고 B가 왔다면 이제 A한테 B가 왔으니까 B는 이제 없잖아요. 학생증이. 그럼 B한테 올 수 있는 건 뭐예요? B 외에 다 올 수 있잖아. 몇 개 올 수 있겠어요? B가 왔다면 B가 왔다면 5개. 그게 A, C, D, F 맞죠? 5개 올 수 있겠죠? 나왔는 이 내용 나는 4개 나왔어요. 4팩토리가. 이게 아까 B가 왔다면 F 팩토리가 저기 있었던 거죠. 위에 우리가 아직 안 본 거예요. B가 왔다면 한 거지. 그럼 C가 왔다면 하고 저거 쓴 거지. 그럼 C가 왔다면 뭐가 있겠어요? C가 왔다면 B하고 무슨 몇 개 있어요? C가 C만 받았단 말이야. 아직 남았는 게 누구야? A도 남았고, B도 남았고, D, F 남았어. 다 남았죠? 근데 B한테 B가 못 오잖아. 5개 중에 B를 제가 몇 개 오시고. 네. 그러니까 내가 왔다면 4가지가 올 수 있고, 4가지가 올 수 있고, 그래도 아직까지 4개 남았잖아요. 또 4팩. 그러면 바뀌었죠. 뒤에 있는 4개 지금 중심. 얘도 뒤에 있는 2개. 다 똑같은 4개는 다 똑같은 거. 다 4팩이에요. 이게 A를 균 잡고 있는 거야. A가 얘가 왔다면 또 5개. C가 왔다면 4개. 그럼 D가 와도 4개인 거야. 얘가 와도 4개. 얘도 4개. 그러니까 이 하나, 둘, 셋, 넷 다 같은 상황. 왜 같은 상황인가 하면 아까는 B가 A한테 왔을 때 얘는 다 B한테 B가 안 배운 거야. 그럼 이게 몇 번 나오겠어요? 4번 나오겠죠. 한 번, 둘, 셋. 그래서 앞에서 나온 4를 저도 한 거죠. 이게 4번 나오고 한 번, 둘, 셋. 그게 저기 써놓은 거예요. 400 곱하기 5, 400 곱하기 10. 이해했어? 뭘 보여도 600은 이거 전체의 설명을 주셔야 돼요. 돌려줄 때 있다. 돌려줄 때까지 하는 거는 ABC가 안 쓰고 그러면 아무데나 놔주는 거야. 그게 분모야. 전체적으로. 이건 분자. 600. 600이 6개잖아. 그래서 이거. 아까 C가 왔다면 야동중 4개. 나왔는 내용은 준수형 4개. 근데 이게 C일 때만 되는 게 아니고 D도 되고 E도 되고 F도 되고. 이게 하나, 둘, 셋, 넷. 그게 4를 곱하고 400에 붙어있는 게 16인데 16곱하고 완벽히 이해됩니까? 그래 대충 이해되면 안 돼. 그래야 얘를 풀 수 있다. 알겠죠? 이거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여사건은 와도 상관없다고 했어. 승리는 되고 이해됩니까? 지금 아까 했던 풀이야. 얘가 비슷하네, 그죠? 자, 가인은 나왔는지 안 보자. 나왔습니까? 밑에 거. 영사건은 상관없어. 직접 찾아도 되고요. 자, 어떻게 할 건가요?
아니지. 자, 여기 세 개잖아요. 여기 이 세 놈을 줄 세운 것도 똑같은 거야. 이 자리 원리는 이 자리 원리. 300이죠. 그렇죠. 네. 얘도 C 안 쓰잖아. 왜 C 안 쓰는 생각인가? C를 쓸 때가 언제냐면은 지금 상황을 따지면 줄 세우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줄을 세울 때는 P, 그러니까 수년. 줄 세울 필요 없을 때 좋아. 선생님 여기서 왜 줄을 세우느냐면 문제를 읽어보니까 1번, 2번, 3번 공을 상자 1번, 2번, 3번에다 지금 하나씩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른 말로 생각,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1, 2, 3을 줄 세우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내한테 유리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뽑는 건 맞지만 경우의 수를 뽑고 있지 않습니까? 얘를 넣는 방법의 수. 그건 줄 쓴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어때? 좀 헷갈려? 봐봐. 선생님이 너한테 왜 상평인지 설명해 줄게. 상평이 된 이유를 설명해 줄게. 아, 분자를 지금 공부한 거야? 그럼 이제 분자는 직접 해보면 되는데 적어나오는 게 일치한 거 있잖아요. 1번 여기 경우가 남아야 돼. 적어나오는 게 한 개만 일치되고 두 개 일치되고 세 개 일치되잖아. 선생님이 한 개만 일치한 거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1빼기로 가야지. 다 일치하지 않게 볼까, 선생님이? 1번 자리에 1번 오면 돼. 그러니까 아까처럼 하는 거지. 자, 여기 1번 상자, 2번 상자 있잖아. 여기 1번 못 오죠? 2번이 오거나 3번이 오거나. 2번이 왔다면 이 말이야. 그럼 여기 2번 썼으니까 이제 1번, 3번 나왔잖아. 그럼 여기에 3번 오면 되죠. 1번 오면 돼. 아니죠. 또 3번, 2번도 되고 여기에 또 누구 올 수 있죠? 1, 3 와도 돼. 1, 3 안 돼. 3이 오거든. 그죠? 그럼 또 3이 왔다면 1이 남았잖아. 여기가 1이 와야 돼. 여기가 2가 와야 돼. 경우수 두 가지. 끝. 이거는 같이 쓰는 거죠. 6분의 1, 3분의 1이니까 306이잖아. 그죠? 6분의 1, 3분의 1이니까 3분의 2가 다른 거야.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게 수용도라는 얘기야. 옆에 왔을 때 그다음 뭐가 와야 될까? 형 문제 308번 답이 나옵니까? 승훈이? 그랬어. 좋아. 선생님이 가위 봐준다고 너한테 못 봐줘가지고 당해야 되죠? 깨닫았어. 승훈이는 내가 좀 도와줘요. 수용도를 그리고 있는 거 같아. 근데 수용도를 싹 다 그릴 필요 없어. 아까 선생님이 뒤에서 다 보였잖아. 몇 팩 끝내자. 적어도 항상 일치하면 어떻게 하려고? 전체 경우 뺄 거야? 아니면 다 찾을 거야? 다 찾아야 되고. 앞에서 해서 안 나온 거야? 근데 빼서 해서 답이 나와야 돼. 두 가지가 같은 답이 나와야 돼. 빼서 할 때 뭐가 헷갈렸나? 봐봐. 안 빼고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한 권 일치하는 경우, 두 권 일치하는 경우, 세 권 일치하는 경우, 네 권 일치하는 경우 다 구해야 돼. 뺄 거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도 일치하지 않게 하는 거지. 이거 우리 저번에 했었지 않냐? 바보 수력하는 게 공식 가르쳤던 기억 안 나? 자기 거 못 갖게 하는 거잖아. 그거 써먹으면 되는 거야. 바보 수력. 미학년 내 써줬는데 어디? 근데 분명히 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완전 수력하면서 얘기했지 않나? 기억이 좀 나긴 나죠?
어디 필기를 해놨나 안 해놨나? 아니면 또 해줘야 되나 필기를. 최근이었던 것 같은데. 이 근처. 맞지? 이 근처. 이게 없네. 이거 있네. 완전 수네. 이거네. 이거 이용하면 돼요. 와, 이렇게 안 풀려있나. 그래, 가희야. 308번을 같이 봐보자. 너도 그 기억나? 완전 순열 말이야. 완전 순열, 교란 순열 말이야. 기억나? 그거 123쪽 얘기하는 거야. 변형 문제를 풀 때 쌤이 너희한테 아까처럼 푸는 거 이렇게 푸는 게 어떻게 보면 정석이고요. 아까 완전 순열은 우리가 대학교 때 나 대학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수학과 가도 안 배울 수도 있어요. 전공은 다 다르니까. 전공을 하느냐 마느냐 다 달라요. 수학과 안에도 전공이 있어 얘들아. 아니지. 학부생한테는 큰 의미가 없어. 전공이야. 그냥 수학과 안에 뭐 그러니까 전공 과목이 있는 거지 이렇게 막. 근데 대학원을 가면 자기 전공을 하나 선택하거든요. 수학과 안에서. 그러니까 그때 뭔가 이런 게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뒤에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교란 이 완전 수준을 그냥 외우면 돼요. 공식을요. 알겠죠? 선생님은 뭘 주문인지 알아요? 얘기했나? 선생님이 수학과 안에서 어떤 걸 주문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안 했어? 선생님은 복소 기하를 전공했어요. 복소 기하. 복소 기하, 복소가 뭔지 알잖아. 복소수 할 때 그 복소예요. 기하 할 때 기하고요. 이걸 전공했다고 선생님요. 이걸로 논문도 막 공부하고 좀 어려웠진 않아요. 지금은 기억이 안 나죠. 아니 그때 어렵게 공부했다고 공부. 그러니까 수학 전공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게 이겁니다. 약간 선생님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거였어. 근데 내가 괜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 못해가지고. 그래,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소수 그 할 때 복소수야. 그래, 너희 별로 관심이 없구만. 그래, 빨리 하자. 이거 문제. 완전 수열이 뭔지 아까 얘기했는데 일단 이게 무슨 말이야? 분모부터 생각해봐야. 분모가 뭐예요? 4명을 4개를 4개한테 줄 세우는 거잖아요. 4팩토리얼 알았어요? 분모가. 됐니? 근데 뭐라고 했어요? 적어도 한 쌍은 자기 거를 가지는 거죠. 그럼 여사건으로 풀려면 이래서 모두 다 자기 거를 안 갖게 하는 걸 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걸 안 갖게 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아까 수용도 그러셨잖아요, 선생님. 수용도. 원래는 수용도로 푸는 거예요. 근데 수용도가 너희가 힘들면 내가 아까 얘기한 거야. 4개를 자기 걸 못 갖게 하는 방법 공식이 뭐였다고요? 어떻게 해? 가야 어떻게 돼? 이 공식 말이야. 여기 뭐더라? 첫 번째. 앞에 아까 몇 쪽에 있다고 얘기했잖아. 0팩, 1팩, 2팩, 3팩. 이거 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됐나요? 이거 날려주고요. 0이니까. 분배하는 거야. 24 곱하기 나누기 12죠. 24 나누기 6. 4. 이렇게 하면 1이죠. 9개죠. 이렇게. 다 됐죠? 그럼 정답은 얘가 24였으니까 3으로 약분해 주시면 답은 8분의 5여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수용도를 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거예요. 근데 수용도 그림을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학교 풀이에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맞죠? 서술형에서는요. 객관식에서만 쓰세요. 라는 단답식 합니다. 알겠죠? 넘어갈까요? 자, 9번째입니다. 복잡한 사건에서 사건. 자, 이런 유형이 오늘 내가 너희한테 얘기했던 거야. 함수요. 함수잖아요. 1번 문제 보면 함수는 함수인데 집합도 나오죠? 여기서 얘기하는 집합은 정말 간단한 집합이잖아.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해돼? 9번째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x가 이렇게 보따리 그리는 거 있잖아, 우리요. 보따리 얘기하는 겁니다. 보따리 그리기요. 그러면 x가 3개짜리고 y는 책에서 몇 개짜리인가 보니까 6개짜리죠. 뭐 굳이 뭐 보따리를 이렇게 안 그려도 되겠지, 쌤이, 그죠? 연결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를 읽어봐봐.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란 말 보여요? 얘들아,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까지가 분모잖아. 그러면 여기서 분모는 뭐가 돼야 돼? 만들 수 있는 총 함수의 개수가 돼야 돼요. 얘들아, 만들 수 있는 총 함수의 개수가 몇 개죠? 이걸 예전에 했다는 거야. 수학 하에서도 했고 우리 경우의 수할 때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중복 순열이다라고 했어요. 그게 기억나냐고. 만날 수도 있어. 근데 따져보세요.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군데야? 6군데. 2는 몇 군데? 얘도 6군데, 얘도 6군데. 아, 그렇지. 곱해야 되죠. 그럼 왜 곱하느냐 하면은 1도 가야 되고 2도 가야 되고 3도 가야 되잖아요. 이게 연달이라고 했잖아요. 연속해서 일어나면 곱해요. 또 다른 말은 뭐냐면 1, 2, 3을 내가 1 보내고 2 보내고 3 보냈잖아요. 근데 동시에 가도 되잖아요. 1, 2, 3이 동시에 화살을 쏴도 되죠.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날 때도 곱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잇따라서 일어날 때도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더하겠니? 조금 전 상황이 아닐 때겠죠. 연달이 일어나지 않을 때야. 혹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야.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언젠가 하면 이런 거야.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1이 1로 갔잖아. 동시에 1로 가는 거 이런 거야. 이거 하면 이건 함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선 더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거죠. 1이 동시에 두 개가 갈 수 없으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가 합의 법칙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내가 1이 1로 갔어, 얘들아. 예를 드는 거야. 2가 2로 갔어, 3이 2로 갔어. 이게 하나의 함수거든요. 이 자체가. 그러면 이게 한 개 끝났잖아. 그럼 그 다음 1이 1로 가는데 1이 이제 어떻게 갈까? 1이 2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2로 가고 이것도 한 가지잖아요. 이때는 더하는 거야. 1이 간 걸 바꿨잖아요. 이렇게 다 찾으면 이게 나오는 거야. 더하기가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고 여기서 아니죠. 그러니까 곱하기는 계산을 빨리 하게 해주는 겁니다. 덧셈은 복잡한 상황을 굵직하게 나눌 때 쓰는 거야. 굵직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1이 1로 간다면 하고 푸는 거. 1이 2로 간다면 하고 푸는 거. 이렇게 할 땐 더하는 거야. 1이 3으로 간다면 하고 하는 거 푸는 거야. 왜? 1이 1로 가면서 동시에 이상 갈 수 없으니까. 그땐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풀이를 어떻게 할 거냐 작정하면서부터 바뀌는 거야. 풀이는. 더하기죠, 곱하기. 선생님은 그게 너한테 바라는 거야. 얘들아, 이럴 때 무조건 곱하는 거야, 더하는 거가 아니라 너희가 적극적으로 더하기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거야. 혹은 곱하기 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는 거야. 지금은 곱하기가 훨씬 빠르니까 선생님 곱하기를 끝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저번에 중복 순열
중복 수련할 때 미리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 넘어간 것 뿐입니다. 오케이? 근데 더하기나 곱하기는 어떻게 쓰는지를 자세히 설명한 거야. 더하기나 곱하기는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풀이에서.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왜 자기 학생증을 가지고 가는 것도 A가 A를 가진다면 했잖아요. 그때는 동시에 수 없기 때문에 더했다는 거지. 맞잖아? 괜찮니? 근데 그 안에서 곱했잖아요. A가 A로 가고 B가 어디로 가고 곱했죠. 잇따라 일어날 때 곱했단 말이야. 굵직하게 나눌 때는 더했고요. 쌤 상황 이해돼? 가야? 아니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가 이해되냐고요. 갑자기 딴 걸 질문하는 거야? 이거 하다가 질문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다시 해주면 되죠, 쌤이 모르는 거 질문하는 거랑 안 그래요? 근데 뭐 아까는 내가 이해했는데 넘어왔던 거지. 이거는 생각해서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식 외우자고 했던 건데 뭐 공식을 써먹는 방법은 알아야 되잖아요. 맞죠? 공식을 쓰는 방법은 아까 문제를 돌아가면 4명이 여기는 책이었잖아. 마플 책하고 했었지. 4개가 자기한테 못 가게 하랬대요. 무슨 말인가면 마플 수원 이런 식으로 수투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가는 건 자기한테 가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못 가게 하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거든요. 그 못 가게 해야 되는 게 몇 개였어요? 4개였잖아요. 4개였으면 이 자리가 4팩토리 되는 거야. 이 자리가 만약에 문제가 5개짜리였으면 얘가 5팩 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4팩이 나올 때까지 이놈이 분모에 나올 때까지 계속 가야 돼요. 시작은 0으로요. 0팩분의 1, 그 다음 빼기 더하기 지그재그로요. 마지막 부분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야. 만약에 이거 5팩이었다면 마이너스로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0팩분의 1입니다. 0팩은 1이라고요. 1팩도 1이에요. 1분의 1 날라가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0팩은 1이다 외워도 되죠? 근데 0팩이 왜 1인지를 너희가 또 증명하고 싶다면 쌤이 해줄 수 있어요. 증명해줄 거야? 해줄 거야? 필요합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건 이해했습니까? 써먹는 방법이야. 모르고 있으면 물어보세요. 쌤이 최대한 성심껏 얘기해 줄게요. 상세하게요. 아직 시간도 있고. 0팩이 왜 1이냐면요. 자, 내가 너희한테 그러면 순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순열. 오케이? 순열 중에 이런 게 있대. 순열 공식 기억납니까? MPR요? MPR 공식이 뭐였어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땡땡땡 가가지고 N-R 플러스 1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의 개수가 R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주면 우리가 5P3이 있잖아요. 얘가 어떻게 되냐? 5, 4, 3까지 가잖아. 왜 3이지? 야들이 빼면 2잖아요. 뺏는 것보다 1 커지잖아요. 그걸 일반화 시킨 거야. 이 둘이 뺏는 것보다 1 더 큰 숫자까지 가는 거. 당연한 거 맞죠? 숫자로 생각하면 별로 안 어려워요. 문자로 해서 그거 좀 어려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여기까지. 자, 그럼 다시 여기까지 왔죠? 그럼 여기다가 잘 생각해봐. 내가 여기다가 얘들아 여기다가 뭘 할 건가 하면은 이걸 할 거야. 내가 이거 좀 지워야 되는데 우리가. 자, 이게 MPR 맞죠? MPR이라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뭘 할 건가 하면은 MPN을 써볼게 이거죠. MPN은 뭐지? N이 1 넣을 때까지, N 넣을 때까지 아닌가? R에 N 넣을 때까지. 그러니까 1 나올 때까지인 거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M팩토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M팩토리라. 이걸 M팩토리라고 하죠? 기억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N, M 빼기 1, M 빼기 2,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얘한테 계속 1 빼야 되죠. 또 1 빼면 어떻게 돼? m 빼기 r, m 빼기 r 마이너스 1, 맨 끝에는 1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이해됩니까? 복잡한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여기까지 멈추면 MPR이니까 MPN까지 하려면 더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OP5 그러면 어떻게 해? 5부터 1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OP3이었다면 3까지밖에 안, 1까지밖에 안 가겠지만 더 간다는 거죠. 더 썼다는 거죠. 더 이어서. 맞나? 혹시 이해돼요? 그럼 이걸 썼다고 생각하면 다시 이만큼은 뭐가 돼요? 이만큼이 아니고 이게 잠수보다 이 전까지구나. m 빼기 r 플러스 1까지야. 위에 거야. 여기까지 간 거잖아. 이게 MPR이야. 이놈이 뭐라고? MPR. 이해됩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그럼 따라서 n 팩토리는 뭐가 돼? MP 그러니까 MP는 뭐가 돼? 이게 여기까지가 MPR이잖아요.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죠? 이게 m 빼기 r 팩토리 아닌가요? m 빼기 r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야. 맞니? 이게 바로 얘들아 MPN이라니까. MPN. 이게 얘들아 MPN이라고도 하고 n 팩토리라고도 한다는 거야. 여기까지요. 그럼 잘 봐. 이걸 MP로 쓸게 되냐면 간단하게 자 질문 따라서 해봐. MPR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 MPR은 이거분의 이거죠. 이렇게 써도 맞는 말이라는 것은 말은 얘들아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똑같은 거란 거야. 그래서 여기가 MPR 공식이 일반적으로 이걸 쓰지만 이 공식도 원래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억을 못할 뿐이죠. 이렇게 쓰든 같다니까. 예를 들어 보면 OP2가 있으면 얘들이 뺏는 게 3팩토리잖아요. 이거분의 5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면 자동으로 어떻게 돼? 5, 4가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애들이 이렇게 풀지 않겠지.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쓴다고.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걸 왜 했느냐면 아까 그걸 증명하려고 한 거야. 증명할 때 어떻게 뭐 할까 얘들아. 내가 R 자리에 N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R 자리에 N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N 넣으면 0팩분의 N팩이잖아. 맞나? 근데 N팩이 누구였어? N팩이었잖아. 얘가 N팩이라고. N팩? N팩은 0팩분의 N팩. 그럼 0팩이 1이라는 거잖아. 0팩이 1이 돼야지만 둘이 같아진다. 이게 증명이죠. 0팩은 1이다. 이게 N팩이니까 이놈 자체가 원래 N팩이야. N팩 약분시키면 1분의 1이잖아요. 얘가 1 되는 거예요. 책에서 나오려면 증명 끝이죠? 증명된 거죠. 0팩은 1입니다. 근데 1팩은 자동으로 1인 거고 1로 끝나니까. 이거는 사실 그냥 외워도 돼. 0팩은 1이야 이거죠. 근데 이거는 내가 식으로 증명한 거잖아. 근데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봐. 직관적으로요. 직관적인 게 좋아요. 선생님은 왜? 확통은 판단이니까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한 개도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내가 물건이 한 개 딱 있어. 한 개를 줄 세우는 방법은 한 가지잖아. 한 개도 없대. 빵 개가 있어요. 빵 개를 줄 세우는 방법은 없는 것 그 자체 한 개인 거야. 빵 개라는 게 아니야. 줄 세우는 방법. 0개를 줄 세우는 방법은 빵 개가 아니라 0개는 원래 없는 거니까 이 상태 그대로가 한 개인 거예요. 그 없는 그 상태 한 개가 0팩. 이해돼요? 하나도 줄을 안 세운다는 거잖아요. 하나도 없는 걸 줄 세우는 방법은 그 자체가 한 가지야 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좀 우리가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아요. 그래 좀 많이 돌아갔지만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지금 이해되고요? 좋아. 다시 돌아갑시다. 아까처럼요. 너희가 오늘 월태를 쳐야 되니까 그런 거 다 알고 있어야 돼. 가희가 질문 잘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
막 고난도를 많이 푼다고 확통 잘 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확통을 잘 칠 수 있는 방법은 또 판단 능력인데 그 판단 능력을 아까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 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수민아,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부터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너희가 그 상황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 상황. 이때는 무조건 곱해야 돼, 더해야 돼 외우지 말아야 하는 거야. 응? 더할 수밖에 없겠는데 이런 생각하는 거. 그게 중요하죠. 곱할 수밖에 없겠는데 막 그런 생각 했으면 좋겠어요. 넘어갑시다. 아까 바로 풀어보자. 내가 아까 너희한테 그림 그렸다가 지웠는데 여기 1, 2, 3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이만큼 있다고요. 이만큼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지? 모든 함수 값의 곱이 짝수라고 했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함수 값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함수 값이 뭐예요? 1이 어디로 가는데 할 때 그 어디 가는 그놈, 그게 함수 값이에요. 그러니까 1의 함수값, 2의 함수값, 3의 함수값 다 따라 떨어지는 거야. 근데 걔들을 3개 곱했더니 짝수가 된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1이 갈 수 있다. 1이 가는 곳과 2가 가는 곳과 3이 가는 걸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지. F1, F2, F3죠. 이걸 fx라고 한다. 맞습니까? 이 세 개를 곱하면 얘들아 뭐라고 했지? 책에서 짝수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래? 경우를 나누면 더하기가 돼야 돼요. 더하기 해볼까요?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F1이 뭐가 되고 짝수가 되고 짝수가 되고 짝수가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 경우야. 아니면 짝수가 1개 나오고 홀수가 2개 나와도 짝수가 되죠. 짝수가 2개 들어가도 짝수 되죠. 곱하는 거니까요. 곱하는 거 맞죠? 네, 이해돼요? 그럼 이때 꼭 홀수가 꼭 F3이 돼야 되나? 아니잖아. 이 홀수가 여기 들어가도 여기 들어가도 되잖아. 차이 바꿔도 된다는 말이야. 짝, 홀, 짝, 홀, 짝, 짝. 이해되십니까? 혹은 짝,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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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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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경우가 엄청 많죠? 내가 너희한테 물어보는 거야. 얘가 짝수, 짝수, 짝수인데 연달이 하고 있으니까 이때 곱하는 거야. 오케이? 짝수가 몇 개 있는데요? 2, 4, 6, 3개잖아. 그럼 3, 3, 여기서 곱한다니까요. 이게 27가지가 나와. 그러면 짝짝폴과 짝짝짝은 동시에 할 수 없단 말이야. F3이 짝수로 가는 동시에 홀수할 수 없다니까요. 그럼 이때 구할 때는 얘랑 얘랑 더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때도 몇 개야? 3개, 3개, 홀수 3개잖아. 그럼 내가 계산 다 할래? 아니면 하지 말래? 안 해도 되겠죠? 아니, 다 해도 돼? 근데 판단을 해봐. 얘가 27개인데 다 27개 아닐까요? 다 27개 맞나요? 그게 판단이 서면 바로 27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까지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 쓰는 게 원래 합의 법칙인데 합의 법칙을 해서 무조건 다 구하라는 게 아니야. 경우만 잘 나눠놓고 그 다음부터 계산은 빨리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게 합의 법칙, 직접 찾는 거야. 직접 찾는 거야. 근데 여사건을 푸는 건 뭐냐? 여사건을 푸는 건 뭐겠어요? 이래서 빼는 거지. 다 곱해서 홀수 되는 거야. 다 곱해서 홀수인 건 언제죠? 홀밖에 없잖아요. 그럼 홀은 하나의 경우밖에 없거든요. 333 27가지. 이게 더 빠르긴 빠르죠? 하지만 두 가지 다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라는 거야. 내 말 이해돼요? 그럼 정답은 얘가 189니까요.
216분의 아니지 약분되네요. 4 얘가 약분되죠. 2 맞아. 7 약분 8분의 7 됐습니까? 너희도 할 수 있다. 얘들아, 쌤이 풀이를 해설지에 있는 풀이하고도 똑같이 해줬고 다르게 해줬는데 확통을 잘하는 방법. 너희 선생님이 블로그 쓰는 것도 알고 있나요? 애들이 잘 관심이 없어요. 선생님 유튜브도 하지만 블로그도 하거든요. 우리 학문당에도 블로그를 쓰는데 가끔 보시면 학문 홈페이지 블로그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그걸 왜 하고 있냐면은 거기에 내가 최근에 좀 몇 년 전인가 한 7년 전인 것 같아요. 확통을 잘하는 방법을 써놓는 게 있어요, 선생님요. 아주 옛날에 찾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내가 너희한테 내 입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 나는 너희가 확통을 100점 받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있어야 돼. 서로 간에 아니지, 너희가 쌤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쌤은 너희를 당연히 학생이니까 100점 받게 하고 싶죠.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선생님 약간 좀 안 좋게 생각하면 저 새끼 좀 사기꾼 같은데 막 이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뢰합니까? 믿습니까? 약간 종교 같노? 믿습니까? 선생님을 믿냐고 묻는 겁니다. 선생님 따라가면 선생님이 시킨 대로 문제 풀면 확통 100점 맞겠냐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하면 고3 때까지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습니까? 그게 신뢰 아니냐고요. 내가 생각했을 땐 그렇다고요. 근데 사실 성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당장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이 나와야 돼요. 선생님은 자신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죠. 자신이 있어요. 그럼 뭐 확통만 그런 건 아니고요. 그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너희가 같이 좀 노력해야 될 것도 있을 것 같다는 거야. 노력해야 될 건 선생님이 바라는 건 뭐죠? 수업 잘 오고 숙제 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숙제 잘한다는 거는 그냥 다른 말로 하면 복습 잘하는 거야. 수학은 왜 복습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예습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 안 중요하다기보다는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렇죠. 선행하는 것도요. 근데 선행을 하는 순간에도 복습은 해야 되잖아요. 오늘 배운 거 복습하는 거 없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 선생님은 복습이 중요하고요. 너희가 지금은 선생님하고 확통을 하고 있지만 너희가 이번 2학기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면 바로 12월 말부터 고3 예비 고3 커리큘럼을 타고 간다고요. 1년 동안 커리를요. 그때부터 12월 말부터 쌤 어제 했잖아. 뭐 한다겠노? 수원한다니까요. 다시요. 또 쌤하고 수원을 하는 거야. 그때는 이제 수능 개념으로 하겠지만 너희가 선생님 너무 빨라 그러면 선생님 천천히 나갈 수도 있어요. 선생님의 계획은 한 달에 한 번씩 끝내는 게 목표지만 학생들이 버거워하면 천천히 나갈 수도 있죠. 근데 빨리 나가면서 버겁지 않으려면 쌤이 정말 쉬운 교재를 선정해서 혹은 내가 만들어서 해도 되잖아요. 처음에 점점점 높이면 되죠. 많이 배우면. 예를 들면 처음엔 2점, 3점만 열심히 공부하다가 그렇죠? 4점짜리는 조금씩 이렇게 맛보기로 하다가 점점 높여가면 되잖아요. 그건 너희가 같이 쌤하고 같이 하기 나름입니다. 그죠? 나름인데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의 자신감, 동기부여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력을 당연히 해야죠. 그게 생기면 노력을 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노력을 하겠죠. 선생님 이제 진도 다 나와가지고요. 숙제 끝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책 끝까지. 근데 너희 숙제가 너무 많으면 너희 솔직히 얘기해봐. 많다고 느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얘기를 해. 단원 종합 문제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다 풀기 힘들면 거기 보면 노멀 뭐 있잖아. 베이직, 노멀, 터프 있지 않나요? 그럼 그 중에서 터프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 같이 풀어주면 안 되고 같이 풀면 되잖아요. 같이 풀고. 그리고 뭐 노멀과 베이직도 다 풀기 힘들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해도 골라 풀면 되잖아요. 노멀을 풀던지 베이직만 풀던지. 대신 처음부터 끝까지 푸는 게 중요한 거야.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게 복습이 되니까요. 응? 군데군데 푸는 것보다 낫다고요. 하나만 쫙 끝까지 처음부터까지 푸는 게 좋을 수 있다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공부를 주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 선생님 너무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야 무조건 해! 이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좀 같이 뭐 선생님 도와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조언을 해주는 거지. 이거는 풀고 이거는 막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라도 확실히 하자. 그럼 안 풀었던 문제는 언제 하면 돼? 시험 될 때 풀어도 되거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수학을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야.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근데 노력을 하라는 거죠. 근데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야. 그럼 줄여주면 되잖아요. 줄여서 줄이고 너희는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게 그러면 그 문제에서 시간을 더 투자하는 거잖아요. 적은 문제를 더 투자할 수 있잖아요. 난 그게 좋다고 생각해. 고맙다. 즐거웠으면 좋겠어. 수학 공부하는 시간이. 가희야, 그렇게 할 수 있니? 좋아, 승윤이냐?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저 물통 저기 왜 놔뒀지? 내 물통인 것 같은데? 맞죠? 그래, 오늘 내 시간은 좀 한 2분 남았는데 마치고 너희 월간 테스트 오늘 아까 했던 함수, 특히 함수 문제 2개 정도 넣었고요. 집합 문제도 넣었어요. 그리고 확률 파트는 그나마 애들 잘하더라고요. 최근에 배워서 앞부분을 좀 약간 신경 써서 해주면 좋겠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되더라. 노가다가 해서 풀어내라는 거야. 그 이항 정리 알고 있나요? 아까 먹었죠? 개수 구하는 거. 그거 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너희한테 평소에 강조했던 거 냈다는 거야. 파스칼 삼각형은 안 넣으려고 딱 하나 넣었어요. 하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너무 주말 동안 고생 많았다. 갑시다. 숙제 잘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 조건부 확률 나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괜찮니? 가희야, 괜찮아요? 그래, 이제 가자. 갑시다.